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빅피처 함께 하시죠. 네, 신규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조선주들이 오늘 로또를 맞아가지고 네,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잔치를 벌이실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을 토픽으로 주셨고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죠? 전문가는 생각보다 속도가 좀 나 보이는 게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 카타르 수주권은 네. 사실 예정이 돼 있었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예정은 돼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수주가 결정이 될 줄은 이제 몰랐죠. 그래서 초고속이네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고속으로 이제 올라왔고 사실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이제 아침에 개장 방송에서 어제 추천을 했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때는 늘 이렇게 매물을 맞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끝이냐 그러면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2027년까지 100척 이상 공급을 한다 이랬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이제 얘기하기로 150척이 일단 예정이 돼 있다. 네, 네. 그 중에서 적어도 한 120, 30척은 가져오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100척이 됐어요. 최소가 100척. 예, 최소 100척이었는데 네. 요 100척은 예전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좀 대인 이후에 아까 앞서서 한국에다가 한국에 100척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네. 그 약속을 딱 지킨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계자하고 카타르 에너지 장관하고 또 이제 이쪽 그 기업들 관계자들하고 화상회의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각 업체별로 이제 할당량은 아직까지는 좀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뭐 이제 뭐 그래도 뭐 27초 정도면 23조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 좀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초기 계약에서는 조선 쪽에는 배를 계약하는 게 아니래요. 네. 그 배를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도크를 계약을 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 배 만들 도크를 일단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일정에 의해 가지고 배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뭐 이 금액이 바로 뭐 올해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다 매출로 잡힌 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잡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선 쪽이 이제 바닥을 올해 바닥인데 올해 이제 그 1분기 때 바닥이냐. 네. 이 바닥이 과연 올해만의 바닥이냐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봐도 바닥이냐. 이것을 이제 가늠해 보면은 적어도 올해 나왔던 바닥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바닥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또 이런 유가 급락 사태가 또 올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유가 일단.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많지 않죠. 첫 번째는 그렇고 예. 코로나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물동량이 제한되는 이동 제한 사태 같은 것들이 뭐 또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온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요번보다는 좀 충격 강도가 약할 것 같고 또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좀 기다리고 있었던 LNG 추진선과 관련된 수주라든가 또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 같은 것들이 또 터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번에 저점이 적어도 한 1년, 2년간의 저점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이 이제 뭐 이번에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매물 좀 맞았는데 요번에 매물 맞고 다시 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요 매물 소화 이후에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뭐 다 좋네요. 뭐 제일 좋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주황 색깔이 이게 500일선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부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이제 오후까지 계속되면 여기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3사 중에서 고점하고는 갭이 가장 적은 상태예요?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이 고점하고의 갭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러시아 발주권도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약했는데 오늘 이제 121선 부근에서 뭐 살짝 좀 뭐 가까이 가게 된다면은 지금 좀 매수가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주보다 우선주가 너무 강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은요. 우선주들은 원래 이제 그렇게들 움직이니까 이제 그 유동량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많이 가시나 봐요. 본주를 못 사시고 우선주는 좀 변동성 좀 주의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본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쪽뿐만이 아니라 조선 쪽뿐만이 아니라 뭐 피팅주들도 이제 같이 좀 움직이고 있죠. 강유요. 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랑 움직임이 비슷하죠. 네. 근데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피팅 쪽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빠질 때. 더 가볍고. 예, 그래서 성광밴드라든가 뭐 하이로코리아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고. 오늘 조선선제가 히어로인데요. 상한내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괜찮아요, 조선선제?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뭐 내일 정도까지 움직일 걸로 보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가면 참 고민이 뭐냐면은 매물이 언제쯤 나올까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면 투기적인 움직임인 건 분명한데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까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장중에 보고 있어야 되고, 계속 매도 시기를 놓치면은 물리는 게 되고, 이래서 이제 참 그 힘든 거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KSP 같은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선 쪽의 용접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 또 본행 쪽도 오늘 떴다가 눌리고 있거든요.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와인텍 이런 쪽에는 실적하고 연동이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아마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빅피처에서 가장 많이 받으렸고 수익률도 가장 좋은 조선 쪽인데 보유자분들은 계속 그냥 들고 가시는 거죠? 예. 뭐 지금 그 아침에 뭐 대응하셨다면은 다시 잡겠지만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져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조선주 쪽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저희도 이렇게 가뿐한 마음으로 조선주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서 중국이 조금 잠잠했잖아요. 이렇저런 액션이 나오지 않았는데 약간 이것도 예상됐던 뭐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한데 대두하고 콩 또 이런 걸 가지고 반격하고 있거든요. 무역을 조금 건드리겠다는 의지인가요?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수입을 중단을 완전히 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히 시켰다기보다는 일단 좀 중지해 놔봐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반응을 보려는 정도. 그리고 미국이 아직까지 그 트럼프가 진행하라고 홍콩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이는 절차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어떤 부분까지,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금 낮춰달라라는 그런 거에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죠. 반격일 수도 있고 하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이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지시 한 건도 여차하면 우리 중단해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신호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하이난 쪽에 자유무역한 건설 총체 방안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난을 제2의 홍콩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홍콩을 죽이면서 하이난의 관세 면제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금융 쪽도 이제 그 개방을 확대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만약에 홍콩이 저렇게 돼가지고 잘못되면은 하이난을 키우겠다. 이런 이제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반격의 카드 같은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준비돼 있다. 이런 거고, 화웨이도 지금 미국의 제재가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죠.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망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 자회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협력사하고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미국 장비 쓰는 거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한테 좀 좋은 얘기가 될 텐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한테 와가지고 어떤가 지금 보고 간답니다. 화웨이 쪽에서. 왜냐하면은 여차하면 미국 장비를 못 쓰니까. 우리나라 장비나 일본 장비 써야 되잖아요. 그건 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뭐 호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이 제재가 구체화되면 중국의 반격도 구체화되겠죠. 근데 이 중국의 반격의 수준이, 이번에 트럼프가 그 홍콩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올랐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은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은 이거는 또 큰 건으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무역을 건드린 게 아니라 중국이 오히려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이 뭐 책임져라 뭐 이렇게 나오고 갈등이 또 심화될 수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무역 협상 부분에 대한 파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충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시장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두 부분을 일단 그 수입 중단 시켜놨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살짝 좀 꺼림칙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뭐 미중 갈등 테마주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트레이딩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G7, 11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중국의 심계를 건드려서 우리한테 화살이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 기조 자체를 경제 살리기 쪽으로만 하겠다. G7에 가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제재에 동참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편가르기 차원에서 우리가 가는 건 아니라는 확실하게 뉴스에다가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긴데 가봐야 알겠죠 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한적인 중립적인 영향력 정도로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희 삼성 낸드 투자권 한번 보겠습니다. 비메모리에 이어서 이번에 구조 썼어요. 네, 낸드 투자에. 네, 이렇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낸드 쪽 뭐 이제 그 비메모리 쪽에는 쫓아가는 입장이고 낸드 쪽은 1등인데 격차를 벌리려고 그러는 거고. 확실하게 따돌리겠다. 이제 그런 건데요. V랜드 쪽인데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낸드 시장의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낸드 시장을 요즘에 이제 낸드 시장을 보시면은 2018년도까지는 낸드 업체들이 다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삼성전자, 2020년도에는 삼성전자만의 수익이 굉장히 독보적이죠. 인텔도 수익을 못 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데는 수익을 다 못 내요. 삼성전자만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낸드라는 것의 특성상 메모리만 납품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낸드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 컨트롤러를 만드는 업체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아 가지고 해야만 데이터 센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루려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납품을 할 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아주 이런 부분이 있고 인텔도 지금 보면은 낸드 사업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뒤지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 이걸 접을까 말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 나갈 때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버리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소격차 전략. 그게 이제 그 전략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장비주들한테는 사이클이 좀 강화될 수 있겠죠. 올해 수주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뭐 일본의 또 이제 수출 규제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WTO 뭐 제소한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같이 뭐 협업하자, 막 이런 데들도 많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는 어쨌든 내년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부장 종목과 관련해가지고는요, 눌리면 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꼭 수익이 나는 그런 섹터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저희 많지 않은데 그럼 탑픽도 꼽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 뭐 많이 장비 쪽에는 원익 IPS, 아무래도 낸드 투자에서는 제일 그 연동성이 있고요, 실적 연동성이. 뭐 이제 소재주로 보게 되면 솔브레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접수해 놓을 거고요. 오늘 장에 대한 큰 그림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미국 PMI 지수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5월 달. 근데 4월보다 잘 나왔죠. 제가 어저께 큰 그림은 뭐냐면은 6월은 경기 반등이다 이랬죠. 맞아요. 이거는 저는 5월 저점으로 6월부터 나올 줄 알았더니 4월 저점으로 5월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6월은 경제 재가동했기 때문에 5월보다 무조건 높게 나온다 보셔도 되고 시장 그러면은 탄탄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큰 그림은 내 말이 맞지? 요거네요.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경기 지표 조금 더 힘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순항 모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